뭔가 포기하고 싶다면 90%가 이런 선택을 한다는 것, 지금부터 한번 이야기 들어보시죠. 하루를 셋으로 나누면요 8시간씩이 있습니다. 우리가 피할 수 없는 8시간이 있어요. 바로 자야 되죠. 그 다음에 8시간은 뭔가요? 내 생활이에요. 나. 그 다음에 8시간은 뭐예요? 회사. 뭐 아니면 어떤 업무겠죠. 세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포기하게 되는 상황을 한번 얘기를 드려볼게요. 회사에 있을 때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퇴근하고 뭐 하지?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면 사생활일 때는 행복하냐? 그러지 않아요. 이 사람은 이때도 불행해요. 왠지 알아요? 이때 회사 가면 어떡하지? 그러면 잘 때라도 행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잘 때는 내가 행복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잠도 못 자. 내일 아침 출근 어떡하지? 일찍 일어나야 되는데. 이 사람의 인생에 행복이 끼어들 때가 있어요. 회사에 있을 때 행복한가요? 아니에요. 퇴근 후만 생각하니까 8시간 내내 공상하는 거예요. 8시간 내내 다른 생각해요. 내가 다른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말 거는 사람은 어때요? 게임하고 있을 때 옆에서 말 거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짜증나죠. 상사 얼굴이 어때요? 동료 얼굴이 어때요? 점심시간에 입 안에 밥 들어가는 꼴도 보기 싫은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밥 혼자 먹어. 왜? 그 꼴 보기 싫으니까. 사람들이 밥을 먹으면서 쩝쩝거리는 것도 마음에 들지 않기 시작해. 슬리퍼를 내 자리로 넘어와 있는 것도 보기 싫어져, 점점. 왜? 나는 이 생활만 생각하니까. 반대로 사생활일 때는 어때요? 집에 있는 사람들 다 짜증나. 왜 그럴까요? 회사에 있는 사람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 받고 있는데 왜 내 마음 몰라줘? 회사 일이 중요하잖아. 내가 회사에서 이렇게 월급 받아가지고 내가 생활비를 주고 있잖아.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옆에서 까르륵거리고 이러면은 속이 뒤집어지는 거야. 그럼 거기서도 어떻게 돼요? 또 불행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잘 때도 마찬가지죠. 다음날 빨리 일어나야 되니까. 그럼 퍼포먼스 어떻게 돼요? 퍼포먼스 계속 떨어져. 그 회사에서 칭찬받을까요? 깨질까요? 회사에서 깨져. 와이프한테 사랑받을까요? 욕먹을까요? 물론 와이프 좋은 사람이면 계속 사랑해줄 수 있겠지. 근데 계속 찡찡거리는 애를 달래주는 엄마가 있어요. 결국에 엄마도 화를 내게 돼. 수면의 질은 어떨까? 이 사람은 이 삶을 지속할 수 있을까요? 결국에 선택하는 게 바로 포기가 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포기의 90%가 나오는 작동 방식입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거에 만족이 안 되는 거야. 지금 내 거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충분히 고마운 마음이 없어요. 그거가 없으면 다 싫어요. 전투경찰로 근무를 했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뭘 했었냐면 목욕봉사를 나갔었어요. 그 독거노인분 중에 오랫동안 누워있어가지고 안 씻고 이런 분들을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목욕을 시켜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그분들의 이제 이렇게 엉덩이나 이런 데도 다 닦아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도저히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었어요. 그 상태에서. 너무 하기 싫지만. 근데 딱 선임이 잠깐 나오라 그러는 거예요. 뒤질래? 이러는 거. 그러고 나서 몇 대 맞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집을 가서 하는데 모르겠다 하고 그냥 몸을 그냥 나를 던졌어. 내가 그 비눗물이 나에게 튀기도 싫고 이 마음 있잖아요. 그거를 버리고 목표를 뭘로 했냐면 내 마음의 목표가 원래 뭐였냐면 이 목욕봉사가 빨리 끝나고 다시 전 경찰서에서 근무했거든요. 경찰서로 돌아가는 게 제 목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순간 한순간이 다 너무 힘들고 앞에 고참이 있는데도 표정 썩고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목표를 바꿨어요. 그 두 번째 집에서는. 뭘로 바꿨어요? 이 어르신을 깨끗하게 만들어 드리는 걸로 마음을 바꿨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 상태가 엄청나게 좋아지더라는 거죠.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회사에서는 일이라는 거를 행복하게 하려면요, 회사의 목표와 조직의 목표죠, 개인의 목표가 일치하는 점을 찾아야 돼요. 일하는 시간을 개인의 목표를 달성하는 시간 중에 하나로 세팅을 스스로 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일을 하는 것과 내 생활도 이 개인의 목표에 부합하는 걸로 일치를 시켜야 돼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인생을 3등분 했을 때 누군가는 나의 발전을, 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누군가는 8시간을 쓰는데 누군가는요 16시간을 써요. 당연히 인생이 몇 배 빨라져요? 최소 2배 빨라지는 거야.
그럼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고 이거 일과 생활의 목표를 개인의 목표와의 접점, 그러니까 우리가 구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생리적으로 필요한 시간, 그 다음에 이게 개인적인 시간, 그 다음에 이게 회사의 시간이에요. 근데 우리가 여기 이것을 우리가 어떤 그 목표점으로 잡으면 모든 시간이 하나의 목표로 흘러가기 때문에 어때요? 성장 속도가 훨씬 더 경쟁자보다 빠르게 나온다는 거죠. 근데 어떤 식으로 선택을 하게 되냐면 빨리 가가지고 내 사생활을 하고 싶어. 여기서 뭔가 내가 뭐 스토어를 하던 뭘 하던 뭐 하던 하고 싶어. 그래서 회사 일을 제껴. 그럼 회사에서 고통스럽죠. 왜냐면 여기 가서 할 일이 계속 생각나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잠을 줄여요. 잠을 뭐 예를 들어서 5시간으로 줄여요. 그래봤자 몇 시간이에요? 합치면? 여기서 3시간 뺐잖아. 그냥 물리적으로 덧셈 뺄셈 해보자는 거야. 그럼 우리 11시간밖에 안 돼요. 그러면 개인의 목표를 16시간을 써가지고 심지어 조직이 도와주는 상태에서 16시간을 써서 밀고 나가는 속도랑 내가 11시간, 내가 잠을 줄여가지고 11시간을 하는 속도랑 비교했을 때 이거를 쫓아갈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회사를 그만둬야 되고 어떤 회사를 계속 다녀야 되냐? 바로 이때 개인의 목표에 대한 얼라인이 맞는 회사를 다녀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내 개인의 목표가 이거예요. 끝내주는 자동차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 개인의 목표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현대차에서 일해. 그러면 그 사람에게 현대자동차 이상의 직장이 우리나라에 있을까요? 없을 거예요. 그 사람은 일하는 자체가 와 미쳤다 너무 행복하다 이렇게 될 거예요. 내 목표가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전 세계에 뒤지지 않는 경제 컨텐츠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한국경제TV에서 일해요. 그럼 그 사람 마음은 어떨까요? 매일매일이 두근거려. 와 미쳤다. 여기 진짜 너무 좋은 세상이다. 내 개인의 목표도 그거니까. 우리나라에 이거보다 좋은 환경이 있을까? 미쳤네. 너무 좋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걸 몰라요. 개인의 목표가 없어. 목표가 없는 사람은 뭔지 알아요? 슈퍼갑이야.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이성 친구를 만날 때 오늘 뭐 먹고 싶어? 근데 먹고 싶은 게 없는 거야. 그런데 계속 마음에 들게 뭘 해야 돼. 그러면 어때요? 너무 지치고 힘들잖아. 여보 얘기는 아니야. 진짜 아니야. 근데 어쩌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근데 매번 만날 때마다 그런다면 너무 힘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애한테도 어디 가서 뭐 하고 놀고 싶어? 근데 얘가 하고 싶은 건 없는데 놀고 싶긴 하대. 그게 더 미치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예요? 개인의 목표가 뭔지를 스스로가 판단이 안 돼 있으면 회사도 어차피 해줄 수 없어요. 그 사람은 어떤 회사를 가더라도 행복하지 않을 거예요. 왜? 내 목표가 없으니까. 난 아무것도 하고 싶은 게 없어. 그럼 회사 가서 행복할 수 있을까요? 행복할 수 없죠. 마찬가지로 이 사생활 상태에서도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경쟁자랑 경쟁에서 승리를 하려면 결국 누가 시간을 넣는 데에 대한 스트레스가 없느냐 싸움이거든요. 이게 일치된 팀, 이 조직의 목표와 개인의 목표가 일치되어 있는 팀은 이길 수가 없어요. 왠지 아세요? 빨리 퇴근을 시켜줘도 이 사람은 어차피 개인의 목표가 세계 최고의 저널리스트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일을 멈추지 않아. 이 사람이 만약에 세계 최고의 트레이더가 되는 것이 자기의 꿈이야. 그럼 그 사람 멈추지 않는다고요. 주식 거래하는 회사 뭐 펀드 매니저 하는데 내 목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개인의 목표랑 팀의 목표가 일치하는 곳에 가는 거. 돈을 아무리 많이 준다 그래도 우승을 할 수 없는 팀에 안 가는 야구 선수들 있잖아요. 그 선수들의 개인의 목표는 우승이야. 그리고 그 팀의 목표도 우승이야. 근데 예를 들어서 팀의 목표가 잔류야. 근데 이 개인의 목표는 우승이야. 그러면 안 맞는다는 거죠. 그거는 그냥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행복하고 싶다면 이 순간, 회사에서 있는 순간과 내가 개인으로 있는 순간과 뭐 자는 순간에도 심지어 그것을 온전하게 다 일치된 방향으로 갈 때 스트레스가 엄청 낮아져요. 회사에 있는 시간은 그냥 버리는 시간이라면 결국 우리는 하루를 8시간밖에 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행복도 안 오고 성장도 뒤처지고
전반적으로 그런 문제가 생긴다.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만약에 회사의 목표와 내 목표가 맞는 상태라면 저는 그런 회사는 절대로 그만두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여러분들의 목표와 회사의 목표가 맞지 않다면 팀을 위해서라도 나와주는 게 좋은 선택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출근길에 불행한 사람들이 있죠. 저 같은 경우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이 버스가 사고가 났으면 좋겠다. 혹시 그런 생각을 해본 적 있으세요? 저는 출근할 때마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이 용기가 없었거든요. 거절.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 저도 이제 그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다양한 고민을 갖고 있었고, 뭐 심리학 박사분들, 정신과 의사분들, 뭐 아니면은 성공했다는 멘토, 이런 분들이 제 채널에, 지금은 제 채널이 아니죠. 이전에 저의 채널에 나왔을 때 나오는 분마다 제가 이걸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그만큼 제가 이 행복을 갈구했었거든요. 근데 많이 물어보다 보니까 알게 된 사실이 있어요. 행복하려고 아무리 마음 먹어도 사람은 자기가 갖고 있는 수치만큼만 행복한다.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은 기본 행복값이 100인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80인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70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200인 사람도 있죠. 근데 내가 100이라고 해볼게요. 누군가의 부탁을 들어준다는 거는요, 어떤 사람에게 내가 갖고 있는 이 행복의 수치를 나눠준다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이 10씩 나눠주는 사람이 5명만 돼도 나에게 집중할 수 있는 행복의 수치는 줄어들게 되죠. 도식적으로 보면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근데 거절을 한다라는 건 내가 진짜 필요한 것만 놔두고 내 행복을 희생할 가치가 있는 거에만 놔두고 나머지를 끊어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원래 가지고 태어난 수치 이상으로 막 키울 수는 없지만, 원래 기본적으로 우울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이상으로 키울 수는 없지만 거절을 통해서 최소한 내가 가진 값에 가까운 만큼의 행복도를 유지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 거절의 위력인데요. 이 거절의 위력은 어디에 나와 있냐면 타이탄의 도구들이라는 책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마리아 포포바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요 2006년에 메일링 서비스를 만들기 시작해가지고 2012년에는요 몇 명을 하게 되냐면 120만 명에게 메일링 서비스를 하게 된 분입니다. 옆에 지금 사진이 나오잖아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하루를 시작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나의 행복도를 올릴 수 있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바로 그것의 답이 어디에 있냐? 거절에 있다고 표현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식으로 말을 했냐면 간단하다. 원치 않는 부름에 응답하지 않는 것. 그것이 행복의 본질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이 이야기가 타이탄의 도구들에 나와 있는 얘기인데요. 특히 이렇게 사람을 분류를 했어요. 나와의 미팅에 10분도 준비 안 하는 사람, 이런 사람 거절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였냐면 일방적으로 형편없는 제안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 거절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였냐면 직접 대화하거나 대화해야 될 문제를 이메일 보내는 사람, 이런 사람 거절해야 된다. 이런 사람들을 통틀어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무능한 사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런 사람들만 끊어내도, 이런 사람들의 제안을 거절하기만 해도 어떻다는 거예요? 내 삶의 질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행복도만큼은 내가 온전히 누리고 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불행하기로 마음먹은 사람은 그 이상으로 행복해지기는 어렵더라. 자, 거절을 못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반대로 내가 거절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데미지를 입는 타입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거절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미안한 마음이 들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신사임당 채널을 운영할 때요, 제 채널에 출연했던 커뮤니케이션 전문가분이 계셨어요. 바로 김호 교수님이라고 계셨습니다. 김호 교수님이 썼던 책 제목이 나는 왜 싫다는 말을 못할까? 이런 책이 있어요. 나는 왜 싫다는 말을 못할까? 그 책을 인용하자면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거절하는 4가지 솔루션이 있습니다.
인간관계의 데미지를 최소화하면서 거절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첫 번째는 이유와 함께 거절하기입니다. 내가 거절하는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는 거예요. 아, 내가 오늘 너무 일찍 들어가야 되는데 그 이유가 아이가 아빠를 계속 보고 싶다고 며칠째 얘기하고 있는데 마음이 아파서 일찍 들어가야 돼. 그냥 거절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인간관계에 데미지를 주지 않으면서 거절하는 방법이라는 거죠. 두 번째, 대안을 제시하기. 상대방이 요청하는 정도가 예를 들어 10이에요. 야, 우리 오늘 저녁 식사할래? 아, 나 저녁은 어려운데 그 전에 우리 오후 시간에 티타임은 괜찮은데. 이렇게 상대방이 요구하는 게 10이라면 한 5, 6 정도에서 다시 역제안을 하는 방식입니다. 세 번째는요, 관심, 동의와 함께 거절하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프로젝트가 있어요. 나 그 프로젝트 너무 해보고 싶은데 내가 지금 다른 거 하느라 여력이 안 돼. 나 그거 너무 좋은 프로젝트인 거 알고 그렇게 하고 싶은데 내가 여력이 안 돼서 안 되는 게 너무 아깝고 안타깝네. 이게 바로 관심과 동의를 주면서 행위만 거절하는 방법이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제시하는 것이 감사의 뜻과 함께 거절하기. 저한테 강연 문의가 많이 들어와요. 책을 냈으니까 이 책에 대해서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겠다는 감사한 뜻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거에 대해서 이분이 생각해 준 거에 대해서 고마움도 모르고 배은망덕하게 저는 제 거 해야 돼서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럴 때 그걸 생각해 주신 마음이 너무너무 감사하지만 책을 내는 건 우리 팀을 위해서가 아니라 저의 개인적 욕심 때문에 냈기 때문에 제 개인적 욕심을 충족시키느라 우리 팀을 희생할 만한 선택을 제가 하기가 어렵습니다. 너무나 감사하지만 이번 강연은 다음 기회가 있다면 하고 싶네요. 이렇게 거절한다는 거죠. 저 지금 회사를 운영해야 돼서 안 됩니다. 이거보다는. 이런 네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인간관계에 데미지를 주지 않으면서도 나의 행복을 챙길 수 있는 거절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출근길에 거절하고자 하는 마음, 그거 하나만 가지고 출근을 하더라도 우리가 출근길이 2배 즐거워진다는 거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이 계획에 대해서, 계획이라고 표현하니까 좀 재미없을 수도 있는데요. 작전을 가지고 있으면 그런 작전을 내가 어떻게 실행할 것이냐, 그런 상황이 오기를 오히려 기다리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망치를 들고 있으면은 못 튀어나온 데가 어디야 이것만 보인다는 것처럼 우리가 거절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상대의 의견이 왔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에 대한 방안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여러분들을 강하고 행복하게 만들어 줄 거라는 뜻이죠. 오늘 컨텐츠는요, 타이탄의 도구들과 나는 왜 싫다는 말을 못할까, 이 2권의 책을 기반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더 자세한 얘기는요, 여러분들이 책을 통해서 재밌는 이야기들 살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혹시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책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재밌는 이야기들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